2021년 1학기 수학적 사고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재 3장 2절 곱법칙과 목법칙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선 그 법칙을 먼저 소개를 할게요. 곱법칙은 두 함수가 곱해져 있을 때 미분하는 방법입니다. 미분하는 방법은 곱해진 두 함수를 보고 왼쪽에 있는 함수를 먼저 미분을 하고 그때 오른쪽에 있던 함수는 그냥 곱하고요. 이번엔 반대로 왼쪽에 있는 함수는 그대로 놔두고 오른쪽에 있는 함수를 미분해서 곱해줍니다. 이렇게 한 번은 fx를 미분하고 한 번은 gx를 미분하고 이것을 교대로 미분했다라고 부를 거예요. 그리고 두 개의 항을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교대로 미분해서 더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법칙을 목법칙이라고 얘기도 하고 또는 라이프니츠의 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라이프니츠의 법칙 이렇게도 부릅니다. 목법칙하고 얘기하는 거나 같은 얘기입니다. 라이프니츠의 법칙. 또는 목법칙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곱법칙이요. 곱법칙. 라이프니츠의 법칙 또는 곱법칙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목법칙 또는 나눗셈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목법칙은 말 그대로 어떤 함수를 다른 함수로 나눠 놓은 겁니다. gx분의 fx, 분모분의 분자 이렇게 생긴 거죠. 이것을 미분하는 방법이에요. 결론은 분모의 제곱 분의 위에 거 먼저 미분하고 밑에 건 그냥 곱하고 마이너스 그 다음 반대로 합니다. 위에 건 그냥 곱하고 밑에 거 미분해서 곱하고 이렇게 하는 규칙입니다. 이것을 목법칙이라고 부릅니다. 목법칙 또는 나눗셈 법칙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에 있는 것은 곱법칙 또는 라이프니츠의 법칙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라이프니츠의 법칙, 곱법칙 이렇게 곱해 놓은 것을 미분하는 것은 곱법칙, 나눠 놓은 것을 미분하는 것은 나눗셈 법칙, 목법칙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곱법칙은 따로 라이프니츠의 룰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 이 정리를 우리가 활용하기 전에 이것이 왜 그렇게 되는가 한번 살펴볼 거예요. 곱법칙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두 함수를 곱해 놓은 것을 미분해라. 이렇게 하면 정의대로 써볼까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주어진 함수의 x 플러스 h에서의 함수값 그러니까 각각의 x 플러스 h의 함수를 계산해서 그 값을 곱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fx 플러스 h와 gx 플러스 h를 곱하게 되겠죠. 마이너스 주어진 함수의 x에서의 값. 그렇다면 그대로 써서 fx, gx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 극한을 계산해야 돼요. 그런데 이걸 그대로 식도 없는데 이걸 그대로 놓고 계산하려고 하니까 조금 곤란해요. 그래서 약간 여러분들이 트릭을 씁니다. 여기 모양을 보니까 fx 플러스 h하고 gx 플러스 h가 곱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f나 g라는 함수의 도함수 모양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x 플러스 h에서의 함수값이 있으니까 x에서의 함수값을 빼주면 되는데 어느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할 거니까 어느 하나는 묶어내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gx 플러스 h는 묶어낸다라고 생각을 하면 gx 플러스 h는 똑같이 곱해주면 되고요.
그러면 남는 게 f라는 함수에 대해서 x 플러스 h에서의 함수값이 있으니까 x에서의 함수값을 빼준 값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묶어내고 마이너스 fx가 필요한 거니까 우리가 필요한 항은 마이너스 fx gx 플러스 h가 필요하죠. 근데 여기 분자에 그런 값이 없으니까 임의로 하나 써줍니다. 자, 그래서 필요한 마이너스 fx gx 플러스 h 이걸 갖다 놨어요. 자, 그렇다면 원래 있던 값하고 달라졌죠. 원래는 fx 플러스 h g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gx 이렇게만 있었는데 여기 이 값을 빼줬으니까 원래 것하고 같아지려면 이 똑같은 값을 한번 다시 더해줘야 돼요. 그래서 플러스 fx gx 플러스 h 이렇게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래 것하고 같아졌죠. 이제 계산해 주면 돼요. 자, 이렇게 약간 트릭을 썼더니 앞에 두 개 항은 우리 의도대로 gx 플러스 h를 묶어내면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이 값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뒤에 있는 항이 문제인데 뒤에 있는 항도 쉽게 계산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살펴보니까 뒤에 있는 항도 fx를 묶어내면 gx 플러스 h 마이너스 gx가 되네요. 그렇다면 g라는 함수에 대해서 도함수 모양으로 바뀌는 그런 형태니까 뭐 또 다른 조작을 할 필요는 없겠어요. 그렇죠? 그대로 두면 됩니다. 그래서 fx 묶어내고 뒤에 것은 gx 플러스 h 마이너스 gx 이렇게 놓겠습니다. 자, 그럼 다 됐죠? 이제 우리가 아는 모양으로 다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하고 묶어놓은 gx 플러스 h를 곱한 거죠. 두 번째 항은 h분의 이만큼이니까 fx 묶어낸 것하고 h분의 함수를 g로 바꿔서 gx 플러스 h 마이너스 gx 이렇게 곱한 거죠. 그렇죠? 예, 이렇게 놓고 나니까 이제 극한 계산하는 게 어렵지 않네요. 자, 그렇다면 여기 앞에 이 gx 플러스 h의 극한은 h가 0으로 갈 때 극한이죠. 그렇다면 바로 gx가 되겠죠. 해서 이 극한은 gx. 그 다음 여기 있는 이 값은 h를 0으로 보내주면 이게 바로 fx의 도함수죠. fx를 미분한 값이고 뒤에 항 fx는 h가 0으로 가던 말던 x는 h하고 관계없어요. 상수 역할밖에 안 합니다. 그렇다면 그 상수 그대로 곱해주면 되고 그렇죠? 뒤에 있는 이것의 극한은 함수가 g로 바뀐 거죠.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gx 플러스 h 마이너스 gx 즉 gx의 도함수 모양이죠. 그렇죠? 다 됐죠? 자, 그래서 곱법칙을 또는 라이프니츠의 법칙, 라이프니츠의 법칙, 곱법칙, 곱법칙을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가볼까요? 두 함수의 곱을 미분해라 이렇게 하면 교대로 한 번은 fx를 미분하고 한 번은 gx를 미분하고 교대로 미분해서 두 항을 더해준다. 어렵지 않죠? fx를 미분할 때는 gx는 그냥 그대로 곱하면 되고 gx를 미분할 때는 fx는 그냥 그대로 곱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았죠? 자, 그럼 이번에는 목법칙도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gx분의 fx 이렇게 나눗셈을 통해서 새로운 함수를 만든 거죠. 이것을 미분해라. 그러면 정의부터 쓸까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주어진 함수의 x 플러스 h에서의 함수값 gx 플러스 h분의 fx 플러스 h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주어진 함수의 x에서의 함수값 gx분의 fx 이렇게 되죠. 그대로 써주면 되고 이제 이걸 계산하면 되는데 위에 있는 분자를 이렇게 통분만 하면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자, 통분해주면 서로 다른 분모가 있으니까 그냥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그러고 나서 정리하면 여기 원래 분모에 h가 있었으니까 통분한 그 새로운 분모하고 h가 곱해져서 전체 분모가 만들어지겠죠. 곱하면 gx 플러스 h 곱하기 gx. 원래 있던 분모 h하고 곱해서 새로운 분모가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 통분을 했으니까 이렇게 곱한 것 마이너스 이렇게 곱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fx 플러스 h하고 gx를 곱했고 마이너스 반대로 fx하고 gx 플러스 h를 곱했죠. 그렇죠? 역시 이 극한을 계산하면 되는데 이대로 놓고는 계산이 안 되죠. 그래서 똑같이 아까처럼 트릭을 한번 쓰면 되겠습니다. gx 묶어내고 fx 플러스 h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fx gx 이 값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렇다면 원래 있던 것하고 달라졌으니까 다시 여기다가 플러스 fx gx 이렇게 해줘야 원래 것하고 똑같아져요. 그렇죠? 예, 이렇게 조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있던 값에 마이너스 fx gx 플러스 fx gx 이렇게 해서 0을 더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걸 계산하면 되는데 분자를 이렇게 조작을 하고 이제 극한을 계산하려고 살펴보는 거예요. gx 플러스 h하고 gx의 곱은 h가 0으로 가면 gx 플러스 h가 gx로 갈 테니까 옆에 gx가 곱해져 있어서 gx의 제곱이 되겠죠. 그렇다면 바로 계산할 수 있죠. 바로 계산되는 값이니까 묶어내겠습니다. 해서 gx 플러스 h 곱하기 gx분의 1 하고 묶어냈어요. 그렇다면 이제 분모는 h만 남았고요. 그렇죠? 위엔 조작한 거 그대로 이렇게 분자가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에 두 항부터 정리해 볼까요? gx 묶어내면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그렇죠? 해서 gx 묶어내고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정리한 겁니다. 뒤에 걸 보니까 역시 조작이 또 필요하진 않아요. fx라는 항이 묶여 있으니까 gx와 gx 플러스 h의 차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린 순서를 gx 플러스 h에서 gx를 뺀 것에 대해서 정의를 해서 모양을 만들어줬으니까 순서만 바꾸면 되겠죠. 그렇다면 마이너스 fx를 끄집어내면 되겠죠. 해서 마이너스 fx를 끄집어내면 gx 플러스 h 마이너스를 끄집어냈으니까 앞에 플러스는 마이너스로 바뀌고 마이너스 gx 다 됐죠. 자, 그렇다면 이제 극한 계산하는 모양으로 바꿉니다. 앞에 항부터 gx 묶어냈고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그렇죠? 뒤에 거 마이너스 fx를 묶어냈고 그래서 여기 부호가 마이너스가 된 거예요. h분의 gx 플러스 h 마이너스 gx 다 됐죠? 예, 이제 극한을 계산합니다. 앞에 있는 것은 h가 0으로 가니까 분모가 gx의 제곱하고 됩니다. 그리고 이쪽 모양을 보니까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는 그 극한이 바로 fx의 도함수죠. gx는 h가 0으로 갈 때 상수 역할 그대로 상수 곱해두면 되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fx 역시 h가 0으로 갈 때의 극한은 h가 없으니까 그대로 상수 역할 곱하면 되고요. h분의 gx 플러스 h 마이너스 gx는 gx의 도함수죠. 다 됐죠? 자, 그럼 결론을 얻었어요. 다시 기억하기 쉽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분모분의 분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미분하라고 하면 목법칙이라는 것이 뭐냐? 분모의 제곱분에 위에 거 먼저 미분하고 밑에 거 그냥 곱하고 마이너스 반대로 위에 거 그냥 곱하고 밑에 거 미분해 곱하고 어렵지 않죠? 네, 이렇게 곱법칙과 목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개의 법칙을 응용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예제를 먼저 볼까요? fx가 x2의 x승일 때 f'x 도함수하고 f의 n개 도함수를 구해라 그랬어요.
자, 계산해 볼까요? x2의 x승을 먼저 미분해야 되겠죠. 그러면 도함수를 얻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n개 도함수는 2번 미분하고 3번 미분하고 이렇게 해가면서 규칙을 발견해서 n번 미분했을 때는 어떻게 된다라고 n을 가지고 표현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럼 미분하면 x와 2의 x승이 곱해져 있으니까 곱법칙을 먼저 써요. x는 그냥 곱하고 2의 x승 미분해서 곱하고 플러스 반대로 2의 x승은 그냥 곱하고 x는 미분해서 곱하고 이게 규칙이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결과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2의 x승은 미분하면 2의 x승이에요. 그렇죠? 앞에서 배웠습니다. x를 미분한 것은 1이지요. 이것도 우리가 거듭제곱 함수, 도함수 배울 때 배웠습니다. 다 됐죠? 그렇다면 2의 x승으로 묶어내면 앞에 건 x, 뒤에 건 플러스 1 해서 x 플러스 1이 곱해지는 거죠. 자, 그럼 도함수를 구했습니다. 이게 답이고요. 이제 n개 도함수를 구하기 위해서 이것을 여러 번 미분해 보겠습니다. 2개 도함수부터 가볼까요? dx제곱 분의 d제곱 x 2의 x승. 2개 도함수는 여기 있는 1개 도함수를 다시 한번 미분해 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역시 결과가 2의 x승과 x 플러스 1을 곱한 거니까 곱법칙을 쓰면 되겠어요. x 플러스 1은 그냥 곱하고 2의 x승은 미분해서 곱하고 플러스 반대로 2의 x승은 그냥 곱하고 x 플러스 1은 미분해서 곱하고 됐지요? 그런데 2의 x승은 미분해도 2의 x승이고 x 플러스 1을 미분하면 x를 미분한 건 1, 1은 상수함수니까 미분하면 0, 두 개 더하면 1이 되지요. 다 됐죠? 역시 2의 x승을 묶어서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x 플러스 1과 1이 더해졌으니까 x 플러스 2가 되죠. 그렇죠? 한 번 더 미분해 볼까요? 3개 도함수는 dx 3승분의 d 3승, x 2의 x승. 역시 2개 도함수의 도함수가 3개 도함수니까 2개 도함수를 가지고 와서 미분해 주면 되겠어요. 그런데 2개 도함수가 2의 x승하고 역시 x 플러스 2라는 함수하고 곱해져 있는 거니까 곱법칙을 씁니다. x 플러스 2는 그냥 곱하고 2의 x승은 미분해 곱하고 플러스 반대로 2의 x승 그냥 곱하고 x 플러스 2는 미분해 곱하고 결과를 다 알지요? 2의 x승 미분해도 2의 x승 x 플러스 2를 미분하면 역시 2는 상수니까 미분하면 0 되기 때문에 x를 미분한 거 1. 그렇죠? 다 됐어요. 2의 x승 묶어내고 정리하면 이번에는 x 플러스 2와 1을 더했으니까 x 플러스 3이 곱해지죠. 그렇죠? 예, 이 정도 하면 이제 규칙이 보여요. 그렇죠? 규칙을 살펴볼까요? x2의 x승 하는 함수를 한 번 미분하면 모양이 여기에 x 플러스 1이 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두 번 미분하면 여기 모양이 2가 오네요. 3번 미분했더니 여기 모양이 3이 왔어요. 그렇죠? 이런 규칙으로 계속 되는 거니까 결국 n번 미분하면 여기에 n이 플러스가 되겠구나. 이렇게 바로 짐작할 수 있죠. 그렇죠? 네, 이렇게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해서 x2의 x승의 n개 도함수는 2의 x승 곱하기 x 플러스 n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어렵지 않죠? 자, 한 문제 더 풀어보겠습니다. ft가 루트 t a 플러스 bt다. 이걸 미분해라 그랬어요. 변수를 t라고 썼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변수 t로 표현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을 미분한 것을 dt분의 d라고 쓸게요. 변수 t니까. 그럼 dt분의 d 루트 t a 플러스 bt. 자, 미분하면 되는데 루트 t라는 함수와 a 플러스 bt, a하고 b는 상수라고 보면 되고요. a 플러스 bt라는 함수를 곱한 모양이네요. 역시 곱법칙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두 함수의 곱이니까 곱법칙을 쓰면 루트 t는 그냥 곱하고 a 플러스 bt는 미분해서 곱하고
플러스 반대로 a 플러스 b는 그대로 곱하고 루트 t는 미분해서 곱하고 됐죠? 자, 그럼 이제 미분을 계산하면 돼요. a 플러스 bt를 t로 미분할 거예요. 상수 a는 미분하면 0이고 bt는 t로 미분하면 b가 되겠죠. 그래서 미분한 값은 b. 그렇죠? 루트 t는 그냥 곱하면 되고요. a 플러스 bt는 그대로 곱해졌고 두 번째 항에서는 루트 t를 미분한 것은 앞에서 연습을 했죠. 예, 이건 기억해 두시면 돼요. 예, 그냥 법을 써도 간단하지만 루트 x를 미분하면 2 루트 x분의 1이구나. 변수 t만 갖다 놓은 거니까 루트 t를 미분하면 2 루트 t분의 1이구나. 예, 이렇게 바로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우리가 얻었던 결과를 그대로 썼어요. 2 루트 t분의 1. 다 됐죠? 이제 정리해요. 분모 2 루트 t가 있으니까 통분하고 통분하면 앞에는 분모가 없었으니까 b 루트 t에는 2 루트 t를 곱해야 되지요. 루트 t가 두 번 곱해지면 t가 되고 2하고 b 곱했으니까 2bt. 그렇죠? 그러면 뒤에 거의 분자는 1과 a 플러스 bt를 곱한 거니까 a 플러스 bt. 됐죠? 이제 분자 더합니다. 이렇게 t가 있는 부분을 더하면 2bt 플러스 bt 해서 3bt. 그렇죠? 여기 a가 있었어요. a 플러스 3bt. 그러니까 답은 2 루트 t분의 a 플러스 3bt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한 문제 더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3번 볼까요? fx가 루트 x 곱하기 어떤 함수 gx다. gx가 어떤 함수인지는 얘기를 안 해줬네요. 근데 정보를 주었어요. gx라는 함수는 4에서의 함수값 g4는 2다. 그리고 4에서의 미분계수 g'4는 3이다. 이렇게 두 개의 정보를 주었네요. 자, 그렇다면 4라는 값에서 함수값과 미분계수가 주어진 거죠. 그럴 때 f라는 함수의 4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해라. f'4가 얼마냐? 이렇게 물었어요. 자, 그렇다면 4에 대해서는 정보가 있으니까 gx가 어떤 함수인지 몰라도 f'4를 계산할 수 있지요. 계산해 볼까요? 우선 f'x를 계산해야 돼요. fx를 미분하면 dx분의 dfx, fx는 루트 x 곱하기 gx니까 이걸 미분하면 되는데 루트 x와 gx가 곱해져 있으니까 곱법칙을 사용한다. 그렇죠? 가볼까요? 루트 x는 그냥 곱하고 gx는 미분에 곱하고 반대로 gx는 그냥 곱하고 루트 x를 미분에 곱하고 그렇죠? gx를 미분한 건 식이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놔두면 돼요. 아직 뭔지 모릅니다. 하지만 루트 x를 미분한 것은 2 루트 x분의 1이다라고 알고 있죠. 이건 바꿔주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g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f의 도함수 dx분의 dfx가 어떤 식으로 표현된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결론을 얻었어요. 그렇죠? 그럼 그걸 가지고 f'4를 계산해라 하는 거니까 이 결과에 x 대신에 4를 대입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f'4를 계산합니다. x 대신에 4를 대입해 주면 돼요. 여기 f'x가 있으니까 그렇죠? x 대신에 4를 대입하면 f'4가 되는 거니까 자, 그렇다면 x에 4 대입하면 루트 4. 이것은 g'x에 4를 대입한 거니까 g'4. 이번에는 프라임으로 쓸게요. 그 다음 gx는 x에 4를 대입하면 g4. 그렇죠? 그리고 루트 x 분모에 있는 거에 4 대입하면 2 루트 4분의 1. 그렇죠? 다 됐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g'4가 주어져 있어요. g'4는 3이다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G4도 주어져 있어요. 2예요. 그럼 계산이 다 됐죠? 예, 앞에 있는 항은 루트 4는 2니까 2 곱하기 3 플러스 뒤에 있는 항은 G4는 2고 예, 여기 루트 4는 2니까 2 곱하면 4, 4분의 1. 그렇죠? 이렇게 약분하면 2분의 1이니까 6 플러스 2분의 1. 다 됐죠? 답은 6.5가 되겠네요. 그렇죠? 예, 2분의 13. 예, 또는 6.5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목법칙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4번 보세요. y는 x의 3승 플러스 6분의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다. 도함수 y'을 구해라 그랬습니다. 목법칙을 사용해서 그대로 전개해 볼까요? y'은 분모의 제곱 분의 위에 거 먼저 미분하고 밑에 건 그냥 곱하고 마이너스 반대로 위에 거 놔두고 밑에 거 미분해 곱하고 규칙이 어렵지 않죠? 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이제 분자에서 미분해야 될 값들을 계산하면 돼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을 미분하면 x제곱 미분해서 2x, x를 미분하면 1, 마이너스 2는 미분하면 0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쓸 필요 없고 그 다음 뒤에 항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그냥 곱하고 x의 3승 플러스 6을 미분합니다. x의 3승 미분하면 3x제곱 6은 미분하면 0이지요. 다 됐죠? 예, 이제 결과를 냈으니까 정리만 하면 되네요. 분자 정리할까요? 이렇게 곱해서 2x의 4승, 이렇게 곱하면 12x, 이렇게 곱하면 x의 3승, 이렇게 곱하면 6. 그렇죠? 마이너스 해주고 뒤에 항 이렇게 곱하면 3x의 4승, 이렇게 곱하면 3x의 3승,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6x의 제곱. 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얻은 결과를 동리항끼리 묶어서 정리해 줍니다. x의 4승 정리하면 마이너스 x의 4승, x의 3승을 정리하면 여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x의 3승. 그렇죠? x제곱을 정리하면 여기 마이너스가 이렇게 있으니까 플러스로 바뀌어서 6x의 제곱. 그 다음 1차 항은 플러스 12x. 그리고 상수항은 플러스 6. 다 됐죠? 예, 해서 답은 x의 3승 플러스 6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x의 4승 마이너스 2x의 3승 플러스 6x의 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6이다. 아주 쉽죠? 예, 이렇게 목법칙을 써봤습니다. 목법칙을 기억하세요. 자, 역시 목법칙을 사용하는 문제를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5번 보세요. y는 1 플러스 x제곱분의 2의 x승이다. 그 위에 점, 이 곡선 위에 점 1,2분의 1, 2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첫 번째 시간부터 이렇게 접선에 대한 얘기를 배웠었죠. 예, 극한 배우고 나서 바로 이제 미분계수 들어가면서 예,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이 접선의 기울기를 y 프라임 가지고 구할 수 있으니까 지나가는 점 있고 기울기가 있으면 식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연습을 해봤습니다.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그랬으니까 지나가는 점이 있어요, 여기. 그렇다면 기울기만 하나 있으면 되네요. 그렇죠? 그런데 접선의 기울기니까 접선의 기울기는 y'이 제공하죠. 그렇다면 y'을 계산해 봅니다. 자, 그런데 y가 분모분의 분자 이렇게 표현됐어요. 그렇다면 목법칙을 쓰면 되겠고 목법칙 써볼까요? y'은 분모의 제곱 분의 위에 거 먼저 미분하고 밑에 거 그냥 곱하고 마이너스 반대로 위에 거 그냥 놔두고 밑에 거 미분해 곱하고 이런 규칙이지요. 자, 그런데 2의 x승은 미분하면 그대로 2의 x승입니다. 1 플러스 x제곱을 미분하면 2x네요. 그렇죠? 정리가 다 됐지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해 줍니다. 2의 x승하고 묶어낼게요. 그렇다면 1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2x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렇게 예, 높은 차수부터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런데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죠. 정리가 다 됐습니다. 해서 y'은 1 플러스 x제곱의 전체 제곱 분의 2의 x승 곱하기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접선의 기울기는 y' 하는 값을 지나가는 점의 x좌표에서 계산해야 되니까 y' 1을 계산해야 되지요. 그렇죠? 즉 이걸 기호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dx분의 dy를 x가 1일 때 계산하겠다. 이렇게도 써요. 그래서 dx분의 dy를 x가 1일 때 계산을 합니다. 즉 y 프라임 1 이런 기호를 써도 됩니다. 자, 그런데 dx분의 dy는 조금 전에 y 프라임 계산했죠? 그럼 이 값에다가 x 대신에 1을 대입해 주면 돼요. 그렇죠? x에다가 1을 대입해 주면 이렇게 대입해 주면 예, 분모는 1 플러스 1의 제곱의 전체 제곱 그리고 분자는 2의 1승 1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근데 1 마이너스 1이 0이니까 제곱해도 0, 0이 곱해지면 전체는 0이 되겠죠. 그렇죠? 해서 기울기가 0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접선은 지나가는 점은 1,2분의 1, 2고 기울기는 0인 그런 직선이 되겠죠. 그러면 역시 우리 앞에서 배웠듯이 예, 식을 이용해서 이제 이 방정식을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요. y 마이너스 지나가는 점의 y좌표 2분의 2가 y좌표입니다. 는 기울기는 0이었어요. 곱하기 x 마이너스 지나가는 점의 x좌표는 1이었어요. 그렇죠? 예, 이렇게 정리해 주면 되겠죠. 그런데 오른쪽 항은 0이 곱해지니까 0이죠. 그래서 정리하면 이 상수를 넘겨서 y는 2분의 2다. 이렇게 접선의 방정식을 계산해 냈습니다. 어렵지 않았죠? 예, 이렇게 해서 목법칙, 곱법칙 이 두 개의 법칙을 예, 우리가 왜 그렇게 되는 건지 살펴봤고 그리고 응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봤어요. 예, 다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3장 3절입니다. 3장 3절 삼각함수의 도함수. 예, 이 시간에는 예, 삼각함수의 도함수를 구하진 않을 거예요. 그건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삼각함수가 뭐다라고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소개를 먼저 하고 그 다음 어떤 성질들이 있다. 아마 중고등학교 때 배웠을 텐데 잊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시간에 사용해야 되는 것들까지만 소개를 해볼 거예요. 예, 그렇게 하고 삼각함수의 도함수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극한이 두 개 있어요.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 극한 두 개를 다시 한번 왜 그렇게 되는 건지 대수적인 방법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그렇게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제 도함수 얘기를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도함수 얘기 전까지만 이번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 우선 삼각함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지 살펴보겠습니다. 삼각함수는 원점을 중심으로 갖고 반지름이 1인 원, 그런 원을 단위원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원점을 중심으로 갖고 반지름 1인 원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반지름 1이니까 여기가 1이고 여기 마이너스 1이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원점을 중심으로 갖고 반지름 1인 원이니까 이 원의 식은 이 원의 방정식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다. 이렇게 됩니다. 원점에서의 거리가 1인 그런 점들을 다 모아놓은 집합이기 때문에 x, y라는 좌표를 갖는 평면에 있는 어떤 점이 원점에서 거리가 얼마냐라고 재면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렇게 계산해요. 근데 그 값이 1이다라고 놓으니까 제곱해도 루트 1쪽은 제곱해도 1이니까 루트만 치워지고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원점을 중심으로 갖고 반지름 1인 원의 식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럴 때 이 원 위에서 점을 하나 이렇게 잡았어요. 이 점의 좌표를 x, y라고 했을 때 이 점하고 원점을 이렇게 연결하면 선분이 하나 생깁니다. 그때 이 선분이 x축 양의 방향, 이쪽 화살표 방향을 양의 방향이라고 불러요. 양의 방향으로부터 이렇게 반식의 방향으로 회전한 각을 잽니다. 이 각을 쟀을 때 레디안으로 표현해서 이 각이 t라고 가정을 할게요. 예, 이것은 레디안을 사용한 거고요. 우리말로는
포도라고 합니다. 즉 360도 디그리 도로 표현했을 때 360도 이것을 2파이라는 수하고 같다고 두는 방법이에요. 그것이 호도입니다. 레디안. 자, 그래서 레디안으로 표현해야 실수로 표현돼요. 도를 붙이면 실수에다가 도라는 단위가 들어간 게 되는 거고, 예, 레디안으로 표현하면 그냥 실수입니다. 그래서 레디안으로 표현했을 때 t라고 할게요. 그렇다면 코사인이라는 함수는 이 t라는 값을 이 점의 x좌표에다가 보내주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x가 코사인 t다 그런 뜻입니다. 사인이라는 함수는 t라는 값을 바로 이 점, 각이 t가 되는 이 점에 y좌표에다가 t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y가 sin t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코사인이라는 함수는 t를 이 점의 x좌표로 보내주는 함수, sin이라는 함수는 t를 이 점의 y좌표로 보내주는 함수다. 이렇게 정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코사인과 사인은 이렇게 정의됐기 때문에 이 점이 이렇게 원 위를 따라서 한 바퀴 이렇게 돌면 360도 회전하게 되죠. 그렇다면 360도 회전하게 되면 같은 자리로 오게 되니까 예, 그때 코사인과 사인이 같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해서 코사인도 이렇게 360도 돌아오면 같은 값으로 되돌아와요. 그러니까 2파이마다 한 번씩 같은 값으로 되돌아오는 주기함수가 만들어진 거죠. 사인, y좌표도 점이 한 바퀴 돌면은 y좌표가 다시 같아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y좌표, 사인도 2파이마다 한 번씩 같은 값으로 되돌아오는 주기함수가 되겠죠. 이렇게 코사인과 사인을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한 겁니다. 자, 그럴 때 x, y라는 값은 즉 이 각이 t라고 하면 x는 코사인 t, y는 사인 t니까 이 점의 좌표는 코사인 t, 사인 t가 되겠죠. 그렇다면 그 점은 여기 원 위에 있으니까 x제곱 y제곱 더하면 1이 되는 이 식, 원의 식을 만족해야 돼요. 그래서 x 대신에 코사인 t, y 대신에 사인 t를 대입해도 이 식을 만족해야 되니까 코사인과 사인 이렇게 정의된 두 개의 함수가 가장 먼저 만족해야 되는 식은 제곱해서 더하면 1이 되는 거죠. 해서 코사인 제곱 플러스 사인 제곱은 1이 됩니다. 기억해 두세요. 사인 제곱 t 플러스 코사인 제곱 t는 1이다. 또는 코사인 제곱 t 플러스 사인 제곱은 1이다. 어렵지 않죠? 예, 사인 제곱 t와 코사인 제곱 t를 더하면 항상 어떤 각이든 어떤 각 t를 선택을 하던 그 값은 1이다. 이해됐죠? 자, 코사인과 사인은 이렇게 정의됐어요. 그리고 이제 코사인과 사인을 가지고 텐전트 t라는 함수를 또 정의를 할 텐데 텐전트 t는 코사인 t분의 사인 t 이렇게 정의된 함수입니다. 그 다음 시컨트 t라는 함수는 코사인 t분의 1이라는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분모는 0이 되면 이 값이 없는 거죠. 예, 분모가 0이 안 되는 범위에서 이 함수를 정의하면 되겠어요. 코시컨트 t는 사인 t분의 1이에요. 코텐전트 t는 사인 t분의 코사인 t예요. 어렵지 않죠? 이렇게 4개 함수를 더 만들어서 코사인 t, 사인 t하고 합해 놓으면 6개 함수가 되죠. 이 6개 함수를 우리는 삼각함수라고 불러요. 트리고노메트리, 삼각함수. 예,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럴 때 이 코사인 하는 함수는 COS라고 쓸 텐데 코사인 그리고 변수 t가 있는 거고요. SIN 하고 써놓은 것은 사인이라는 뜻입니다. TAN 하고 쓴 것은 텐전트고요. 우리 접선 얘기할 때 텐전트라는 용어를 사용했었죠. SEC라고 쓰는 것은 시컨트고요. 우리 할선 얘기할 때 시컨트 라인 하고 얘기했었죠. 같은 의미입니다. 예, 코시컨트 하는 것은 CSC라고 써요. 코시컨트 이렇게 COT라고 쓰는 것은 코텐전트입니다. 예, 코텐전트 이렇게 우리말로 하면 예, 사인 하는 것은 정현이라고 불러요. 정현 함수. 예, 그리고
텐전트 하는 것은 정접 함수라고 합니다. 시컨트라는 것은 정할 함수라고 불러요. 예, 할선할 때 할 이렇게. 그리고 코가 붙은 것은 여로 바꿔주면 됩니다. 코사인 하는 것은 여현이라고 부르고요. 여현 함수. 예, 그리고 코시컨트라는 것은 여할 함수라고 하고요. 코텐전트라는 것은 우리말로는 여접 함수, 접한다라는 뜻입니다. 텐전트. 예, 이렇게 부릅니다. 이 6개의 함수를 삼각함수라고 불러요.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삼각함수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코사인, 사인이 가장 먼저 만족해야 되는 식은 제곱해서 더하면 1이라고 했죠. 사인 제곱 t 플러스 코사인 제곱 t는 1이다.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제 이 식을 가지고 우리 필요한 식을 몇 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학기에 사용해야 되는 그런 공식들을 몇 가지 소개를 하겠습니다. 예, 중고등학교 때 배웠을 텐데 예, 잊어버렸을 수 있으니까 이걸 다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 하면은 1이니까 양변을 코사인 제곱 t로 나눠줘도 같은 값이 돼야 되죠. 그러면 첫 번째 식을 코사인 제곱으로 나누겠습니다. 사인 제곱 t를 코사인 제곱 t로 나누면 코사인 제곱 t분의 사인 제곱 t, 텐전트 제곱 t가 되죠. 코사인 제곱 t를 코사인 제곱 t로 나누면 코사인 제곱 t분의 코사인 제곱 t, 분모분자 같은 거니까 1이죠. 그렇죠? 2를 코사인 제곱 t로 나누면 코사인 제곱 t분의 1, 즉 코사인 t분의 1을 전체 제곱한 거죠. 근데 코사인 t분의 1은 시컨트라고 부른다고 했죠. 시컨트 제곱 t. 어렵지 않죠? 자, 이 공식들은 많이 쓸 거니까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얻은 공식은 1 플러스 텐전트 제곱은 시컨트 제곱이다. 기억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첫 번째 식을 이번에는 사인 제곱 t로 나눠볼 거예요. 역시 같은 값이었으니까 사인 제곱 나눠줘도 같아야 됩니다. 사인 제곱을 사인 제곱으로 나누면 1이죠. 코사인 제곱을 사인 제곱으로 나누면 사인 제곱분의 코사인 제곱이니까 코텐전트를 제곱한 거죠. 2를 사인 제곱으로 나누면 사인 제곱분의 1, 코시컨트 제곱이죠. 해서 1 플러스 코텐전트 제곱 t는 코시컨트 제곱 t가 됩니다. 텐전트하고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삼각함수에서는 텐전트 제곱에 1을 더하면 시컨트 제곱이다 하는 구조가 텐전트를 코텐전트로 시컨트를 코시컨트로 바꿔준 것처럼 생겼죠. 예, 같은 구조가 됩니다. 1 플러스 코텐전트의 제곱은 코시컨트의 제곱이다. 기억해 두세요. 예, 이 세 개의 식은 많이 쓰니까 기억하셔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 네 개의 식을 더 소개를 할 텐데 예, 합에 대한 공식이에요. 사인, 코사인에 대해서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예, 텐전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해서 역시 유도할 수 있고요. 예, 그런데 우리 미적분학 이 시간, 수학적 사고 시간에 예, 그렇게 뭐 많이 쓸 건 아니니까 텐전트는 필요하면 여러분들이 유도하는 걸로 하고 예, 사인, 코사인은 그래도 적분할 때 써야 되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소개를 할게요.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를 앞에 거, 베타를 뒤에 거라고 할까요? 앞에 거 플러스 뒤에 거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을 때 이걸 전개할 수 있어요. 합의 공식이 있습니다. 사인 앞에 거 플러스 뒤에 거는 사인 앞에 거, 코사인 뒤에 거. 플러스면 같이 플러스로 가고 바꿔요. 코사인 앞에 거, 사인 뒤에 거. 기억하기 쉽죠? 마이너스일 때는 똑같이 여기만 마이너스로 바꾸면 됩니다. 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 하는 것은 사인 앞에 거, 코사인 뒤에 거 마이너스 바꿔주고 바꿔서 코사인 앞에 거, 사인 뒤에 거. 어렵지 않죠? 근데 코사인은 약간 구조가 달라요.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주면 코사인 앞에 거, 코사인 뒤에 거. 코사인 먼저 다 쓰고 플러스일 때는 마이너스로 바꿔주고 이제 사인으로 바꿔요. 사인 앞에 거, 사인 뒤에 거. 어렵지 않죠? 예,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꿔주면 됩니다. 구조는 같고요. 코사인 앞에 거, 코사인 뒤에 거, 플러스
사인 앞에 거, 사인 뒤에 거. 어렵지 않죠? 예, 이 네 개의 공식도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 네 개의 공식은 나중에 뒤에 가서 쌍곡선 함수라는 걸 배우고 그 도함수도 계산을 해볼 거예요. 그때 쌍곡선 함수하고 비교를 할 겁니다. 예, 왜 비교를 할 거냐 하면 쌍곡선 함수라는 것이 삼각함수라는 것을 흉내를 낸 거예요. 삼각함수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단위원을 가지고 만든 거죠. 코사인, 사인을. 그런데 쌍곡선 함수는 쌍곡선 함수에서의 코사인, 사인 역할을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예, 그것은 원 대신에 쌍곡선, 단위 쌍곡선으로 바꿔서 유도를 할 거예요. 그 얘기는 뒤에서 쌍곡선 함수 배울 때 다시 하겠습니다. 예, 해서 비교해 보세요. 뒤에서 배우고 나면. 예, 그래서 이 7개의 공식은 사용해야 되니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삼각함수의 도함수를 계산할 준비를 할 텐데요. 거기에 필요한 두 개의 극한을 먼저 얘기를 해야 우리가 도함수를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두 개의 극한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할 겁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필요한 극한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sin h는 1이다 라는 극한이에요. 이것은 앞에서 수치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추정을 해봤었죠. 근데 이제 실제로 계산을 해볼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지. 자, 그렇다면 살펴보겠습니다. 삼각함수는 원점을 중심으로 갖는 반지름이 1인 원, 단위원을 가지고 만들었다고 했죠. 예, 똑같이 단위원을 하나 그려볼게요. 이렇게 원점을 중심으로 갖고 반지름이 1인 그런 원이 있습니다. 그 위에서 점을 하나 잡았어요. 이 점의 좌표를 x, y라고 할 거고 이 점을 이렇게 원점하고 연결하면 선분이 하나 생기죠. 그때 이 선분이 x축 양의 방향으로부터 회전한 각을 이 그림처럼 잡을 겁니다. h라고 할게요. 레디안으로. 자, 그렇다면 그림상에서 보니까 h는 일단 x축에서 떨어져 있죠. 그렇다면 0보단 크겠죠. 보이는 게. 예, 이 그림처럼 보이게끔 잡는 거예요. 그런데 y축으로부터도 이렇게 x축 쪽으로 기울어져 내려와 있죠. 그렇다면 x축에서 y축까지 그 각도가 90도, 즉 레디안으로 표현하면 2분의 파이니까 이 선분의 각도는 90도보단 작겠죠. 해서 2분의 파이보단 작아요. 그렇죠? 해서 h를 이렇게 각으로 주면서 이걸 설정할 때, 이 점을 잡을 때 h가 0보다는 크고 2분의 파이보다는 작게 이렇게 되는 점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코사인, 사인의 정의에 의해서 이 점의 x좌표가 코사인, 주어진 각이 h니까 h, 코사인 h. 그렇죠? 이 점의 y좌표는 사인, 주어진 각 h. 그렇죠? 해서 x는 코사인 h, y는 사인 h.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그림상에서 우리 극한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살펴볼 거예요. 우선은 이 원점과 이 원 위에 있는 이 점과 여기 x축 쪽에 있는 이 점, 이 점은 반지름 1인 곳이니까 좌표로 얘기하면 1,0이 되겠죠. x좌표는 1이고 y좌표는 0이고 그렇죠. 세 점을 이렇게 연결하면 삼각형이 하나 만들어져요. 그렇죠. 그 삼각형의 넓이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 점을 연결한 삼각형의 넓이는 삼각형의 넓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계산하죠. 그럼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는 원점에서 여기 1까지 거리니까 1이에요. 그렇죠? 1 곱하기 높이는 여기 이 점에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진 이 높이를 재는 건데 이게 바로 이 점의 y좌표예요. 그렇죠? y좌표는 sin h니까 sin h. 다 됐죠? 그렇다면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sin h니까 2분의 sin h입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하나 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삼각형을 포함하고 있는 여기 부채꼴이 하나 보이죠? 이 선분과 똑같이 x축, 그러면 이 삼각형에 있는 두 개의 변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원호를 갖는 부채꼴. 이 부채꼴은 당연히 이 삼각형보다는 크지요, 넓이가. 그렇죠? 이 삼각형을 다 포함하고 있으니까
예, 이 부채꼴의 넓이를 계산해 볼 거예요. 부채꼴의 넓이는 우선 원의 넓이 그중에 얼마를 가지고 있냐. 원은 중심각이 이렇게 한 바퀴 다 돌아간 거니까 360도 2파입니다. 그렇죠? 그중에 이 부채꼴이 가지고 있는 각은 h지요. 그렇다면 원의 넓이 중에서 2파이분의 h만큼만 부채꼴이 가지고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요. 그렇다면 원의 넓이는 파이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인데 이 원의 반지름은 1이니까 1의 제곱 곱하나만 하고, 그렇죠? 거기에 2파이분의 h를 곱하면 됩니다. 정리하면 파이 약분하고 1은 제곱해도 1이니까 필요 없고 2분의 h만 남았어요. 그렇죠? 네,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자, 그렇다면 이 삼각형의 넓이 2분의 sin h보다는 이 부채꼴이 삼각형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부채꼴의 넓이 2분의 h가 더 큰 값을 가지겠죠. 그렇죠? 이렇게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도형을 이렇게 만들어 볼까요? 조금 전에 두 개 도형의 넓이를 계산했어요. 원점을 중심으로 갖고 반지름이 1인 원을 만들어서 원 위에 점을 하나 잡고 원점과 연결하고, 그렇죠? 해서 이렇게 이 세 개의 점을 연결해서 삼각형을 하나 만들었고 넓이 계산했고, 그 다음 이 삼각형을 포함하는 이 부채꼴을 만들었고, 그렇죠? 이 각이 h입니다. 자, 그럴 때 이 1,0이라는 점에서 이 원에 접선을 하나 그을 거예요. 접선. 예, 이렇게 접선을 하나 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원의 성질에 의해서 원 위에서 이렇게 점을 하나 잡아서 거기서 접선을 잡았을 때 그 점과 원점, 즉 이 원의 중심이지요. 원의 중심을 연결한 선하고 비교를 하면 원의 중심과 원 위에 있는 점을 연결한 이 선은 원 위에 있는 이 점에서의 접선하고 수직으로 만나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럼 이 각이 수직이 돼야 돼요. 그렇다면 x축하고 수직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y축하고는 평행하죠. 그렇죠? 그러면 이 직선은 y축과 평행한 직선입니다. 근데 여기 원 위에 점과 원점을 연결한 이 선분은 y축에서 이렇게 기울어져 내려와 있어요. 그렇죠? y축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선분을 연장하면 여기 있는 이 접선은 y축하고 평행한 거니까 당연히 이 직선은 이 선분하고는 평행할 수가 없어요. y축하고 평행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해서 이 선분을 연장하면 어딘가 가서는 만나야 됩니다. 이 접선을. 그렇죠? 예, 이렇게 만나는 점이 생겨야 돼요. 그때 그 만나는 점을 P라고 둘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렇다면 삼각형이 또 하나 생겼네요. 여기 원점과 여기 P라는 점과 여기 1,0. 그렇죠? 이렇게 세 점을 연결한 삼각형이 생겼습니다. 당연히 이 삼각형은 이 안쪽에 있는 작은 삼각형도 포함하고 이 부채꼴도 포함하니까 이 두 개의 넓이보다는 더 큰 값을 갖겠죠. 이 넓이가. 그렇죠? 이 넓이를 잴 거예요. 역시 삼각형의 넓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인데 2분의 1 곱하기 밑변 역시 0부터 1까지니까 1이죠. 1 곱하기 높이 이만큼이 높이죠. 이 높이를 크사이라고 해볼까요? 그리스 문자 13번째 문자입니다. 이렇게 쓴 것은 크사이 하고 읽으시면 되고요. 예, 크사이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크사이. 자, 그렇다면 이 높이를 계산할 텐데 여기 안쪽에서 이 점에서 이 원 위의 점 이렇게 X축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려볼게요. 그렇다면 안쪽에 있는 이 작은 직각삼각형이 하나 생겼죠. 지금 우리가 넓이를 계산하려는 이 바깥쪽에 있는 직각삼각형이 또 있죠. 두 개의 직각삼각형은 이 각들이 다 같으니까 세 개의 각이 모두 같은 각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닮았죠. 그렇죠? 해서 두 직각삼각형, 예, 이 두 개의 직각삼각형은 닮았어요. 닮았으니까 변의 길이에 대해서 닮은 비가 성립합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안쪽에 있는 직각삼각형, 그 직각삼각형에 대해서 밑변대 높이의 비를 잴 거예요. 밑변대 높이인데 이것은 이 원 위에 있는 점을 가지고 밑변은 x좌표, 높이는 y좌표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예, x좌표 하는 것은 코사인 h, y좌표 하는 것은 사인 h였어요.
그렇다면 이 작은 직각삼각형의 밑변대 높이의 b는 코사인 h 대 사인 h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바깥쪽에 있는 큰 직각삼각형의 밑변대 높이, 밑변 1이지요. 예, 큰 직각삼각형은 밑변대 높이가 1대, 그리고 높이는 지금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크 사이라고 두었어요. 크 사이입니다. 자, 그럼 닮은 비가 성립해야 되니까 이 비가 같아야 돼요. 그렇죠? 예, 해서 코사인 h 대 사인 h는 1대 크 사이하고 같아야 되고, 그 사이를 계산합니다. 안쪽에 곱한 것끼리 바깥쪽에 곱한 것끼리 같아야 되죠. 이 닮은비가 성립하려면. 그래서 예, 이 코사인 h는 크 사이 사인 h는 크 사이 곱하기 코사인 h가 되겠죠. 정리하면 크 사이는 나눠서 코사인 h분의 사인 h가 되죠. 어렵지 않죠? 그런데 코사인 h분의 사인 h는 우리가 텐전트 h라고 불러요. 그렇죠? 해서 높이가 텐전트 h다. 예, 이렇게 됐어요. 됐죠? 그렇다면 이 바깥쪽에 있는 삼각형의 높이가 텐전트 h니까 넓이를 구했죠.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텐전트 h, 2분의 텐전트 h지요. 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이제 비교를 합니다. 안쪽에 있는 삼각형 넓이가 2분의 사인 h였어요. 그걸 포함하고 있는 부채꼴 넓이가 2분의 h였어요. 그걸 포함하고 있는 바깥쪽에 있는 직각삼각형 넓이가 2분의 텐전트 h였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안쪽에 있는 삼각형보다는 부채꼴이 크고 부채꼴보다는 바깥쪽에 있는 직각삼각형이 컸으니까 예, 이 크기가 성립하네요. 그렇죠? 근데 전부 2분의 1이 곱해져 있으니까 2를 세 값에다 다 똑같이 곱하면 sin h보다는 h가 크고 h보다는 텐전트 h가 크다. 자, 가끔 예, 이 부등식을 사용할 때가 있으니까 이 부등식은 기억하시면 됩니다. 언제 그러냐? h가 0과 2분의 파이 사이에 있으면 sin h보다는 h가 크고 h보다는 텐전트 h가 크다. 예, 이 식을 쓸 거예요. 자, 역시 또 우리도 이 식을 이제 이용해서 얘기를 계속 전개해 나갑니다. h가 0보다는 큰 값이죠. 그렇다면 당연히 sin h는 0보다 크겠죠. 0과 2분의 파이 사이에서 sin의 값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2분의 파이일 때 1이 되죠. 그렇죠? 그렇다면 0보다 크고 2분의 파이보다 작으면 여기 플러스 값을 가져요. sin은. 그렇죠? 예, 이렇게. 자, 그렇다면 sin이 0보다 큰 거니까 sin보다 큰 건 전부 0보다 크게 되겠네요. 이 세 개의 값은 모두 0보다 커요. 0보다 큰 수니까 이게 분모로 갈 수 있습니다. 즉 역수를 취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역수를 취하면 이 부등호 순서가 바뀌죠. 그렇다면 제일 큰 걸 뒤집은 게 제일 작게 됩니다. 텐전트 h분의 1이 제일 작고 그 다음은 h분의 1. 그렇죠? 예, 반대로 제일 작았던 sin h를 뒤집은 값이 제일 크게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역시 부등식을 이렇게 하나 얻었는데 예, 이 값에다가 sin h는 0보다 컸으니까 0보다 큰 sin h를 곱할 거예요. 0보다 큰 값을 곱해주면 이 부등호 방향 바뀌지 않아요. 플러스를 곱했으니까. 그럼 그대로 곱하면 되는데 텐전트 h분의 1 하는 값. 예, 이 값은 sin h분의 코사인 h지요. 거기다가 sin h를 곱했으니까 분모에 있는 sin h는 약분되고 코사인 h가 남죠. 그렇죠? 예, 두 번째 h분의 1에는 sin h를 곱하면 우리가 극한을 계산하고 싶어하는 h분의 sin h를 얻을 수 있어요. 그렇죠? 세 번째 있는 값은 sin h를 곱하면 sin h 약분되고 1이 남죠. 그렇죠? 해서 코사인 h보다는 h분의 sin h가 크고 h분의 sin h보다는 1이 크다. 예, 이런 부등식을 얻었습니다. 됐죠? 이제 우리가 구하려는 극한을 취할 텐데 h를 0으로 보낼 거예요. 그런데 h는 0보다 큰 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지금 우극한만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극한을 계산합니다. 자, 그렇다면 큰 함수의 극한이 큰 거니까 코사인 h의 극한, 우극한, h가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가는 우극한, 이것보다는 h분의 sin h의 극한이 크고 이것보다는 1의 극한이 크겠다. 큰 함수의 극한이
더 큰 값으로 간다. 그렇죠? 그런데 앞에서 잠깐 언급했었죠? 극한을 취할 때에는 등호가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등호가 붙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우리 한 점을 빼고 얘기한 게 기억이 나지요. 예, 해서 극한으로 가는 그 값만 한 점 딱 빠져 있다면 절대로 같아지는 수는 없지만 극한을 취하면 같아진다라는 거죠. 해서 극한을 취하니까 등호를 붙여줘야 되고요. 그래서 등호가 붙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사인 h의 우극한, 그것보다는 h분의 사인 h의 우극한이 그 이상이 되고 그것보다는 1의 우극한이 그 이상이다 라고 됐는데 양쪽 끝에 있는 극한을 계산할 수 있네요. 상수함수 1의 극한은 그 상수 1이죠. 코사인 h의 극한은 h가 0으로 가니까 당연히 코사인 0입니다. 그런데 코사인 0은 1이죠. 그래서 1이 됐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계산하려는 이 우극한은 1 이상이면서 1 이하가 됐네요. 1밖에 없죠. 그래서 우극한을 계산했습니다. 리미트 h가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갈 때 h분의 sin h, 예, 이 우극한은 1이다. 됐죠? 예, 하지만 우극한만 계산한 거지 좌극한이 달라지면 극한이 없어요. 그래서 좌극한도 계산해서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좌극한을 계산해 볼까요? 리미트 h가 0보다 작은 쪽에서 0으로 갈 때 h분의 sin h. 모양 다 같은데 h가 가는 방향만 0의 왼쪽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부호만 살짝 바꿔서 치환을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h를 t라고 한번 치환해 볼까요? 그렇다면 h가 0으로 가니까 t도 마이너스 1 곱해봤자 0에 곱하면 0이니까 0으로 갈 거예요. 그런데 방향은 달라졌죠. 예, t하고 h하고 부호가 달라요. 마이너스 h를 t라고 놨기 때문에. 그렇다면 h가 0보다 작은 쪽에 있다면 t는 0보다 큰 쪽에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t가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갈 때 하는 극한으로 바뀝니다. 자, 그럼 분모 h는 이렇게 곱해서 마이너스 t지요. 그렇다면 분자 sin h는 h가 역시 마이너스 t로 바뀝니다. 그렇죠? 근데 sin 함수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예, 이렇게 y는 x라는 직선을 가지고 이렇게 sign은 아래쪽에 있으면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가 파이, 여기가 2분의 파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반대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가 마이너스 파이,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예, 여기가 사인 값이 1 되는 곳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1 되는 곳이에요. 사인 함수는 그래프가 원점을 중심으로 대칭이에요. 그런 함수를 우리는 기함수라고 합니다. odd function, 기함수라고 불러요. 즉 기함수라는 것은 f 마이너스 x가 변수의 부호를 바꿔주면 함수값도 부호가 바뀌어요. 마이너스 fx하고 같아지는 거예요. 이런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사인이 기함수다라는 것은 사인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사인 x다. 이런 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인 마이너스 t는 마이너스 사인 t하고 같아요. 그렇다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약분이 되죠. 결국은 리미트 t가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갈 때 t분의 사인 t 이런 값이 됐네요. 자, 그렇다면 조금 전에 구했던 그 극한이네요. 그렇죠? t라는 걸 h로 바꿔놓기만 하면 리미트 h가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갈 때 h분의 사인 h 달라진 게 없죠? h를 t라고 쓴 것밖에 없어요. 구조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극한의 구조가 달라지지 않았으니까 이 값도 달라지지 않아요. 그렇죠? 이 값은 조금 전에 1이다라는 걸 봤죠? 그래서 이 극한은 1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역시 이 좌극한도 1이다라는 것이 간단한 치환을 통해서 확인이 됐네요. 그렇죠? 그러면 결론을 써요. 리미트 h가 0보다 작은 쪽에서 0으로 갈 때 h분의 sin h도 1이다. 다 됐죠? 우극한도 1이었어요. 좌극한도 1입니다. 그렇다면 극한이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쓰면 되나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sin h는 1이다. 예, 이렇게 우리가 수치적인 방법으로 추정을 했던 예, 그 값을 대수적인 방법으로 예, 증명을 해봤습니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그 결과는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예, 이 극한은 1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세요. 예. 자, 그런데 이제 삼각함수의 도함수 얘기를 하려면 조금 전에 구했던 그 극한으로부터 하나의 극한을 더 유도를 해야 됩니다. 예, 결과는 이런 거예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코사인 h-1은 0이다. 기억해 두세요. 예, 이 극한은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런데 이걸 왜 0이 되는지 계산해 볼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기술을 가지고 할 수 있어요. 가볼까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코사인 h-1. 앞에서 얘기해 준 적이 있었는데 코사인 마이너스 1 또는 1 마이너스 코사인 또는 사인 마이너스 1 또는 1 마이너스 사인. 예, 순서가 바뀐 것은 부호만 마이너스 1만 곱해주면 되니까 똑같은 경우죠. 이런 경우는 켤레를 곱하라고 했었죠. 예, 켤레를 곱해서 계산하는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역시 분모 분자에 예, 켤레를 곱할 거예요. 코사인 h 마이너스 1의 켤레, 코사인 h 플러스 1을 분모 분자에 똑같이 곱해줄 거예요. 자, 그러면 분자는 코사인 마이너스 1, 코사인 플러스 1. 곱하면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 되죠. 그래서 코사인 제곱 h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코사인 제곱 h 마이너스 1은 예, 우리가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 더하면 1이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코사인 제곱 h 플러스 사인 제곱 h. 이 값은 1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1은 이렇게 넘기면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사인 제곱은 넘어가면 부호가 바뀌겠죠. 마이너스 사인 제곱 h하고 같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극한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 곱하기 코사인 h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사인 제곱 h 이렇게 됐어요. 그렇죠? 이제 극한의 법칙을 쓰기만 하면 계산이 다 됩니다. 이 안쪽에 있는 이 값을 예, 어떤 두 개 함수의 곱으로 고쳐놓고 그 각각의 극한을 곱할 거예요. 예, 그런 법칙이 있었죠. 예, 극한에도 곱법칙이 있습니다. 가볼까요? 우리가 아는 극한이 있네요. h분의 사인 h. 그렇죠? 그러면 h분의 사인 h 하나 쓰고 나머지는 떼놓으면 됩니다. 남는 게 분모에서는 코사인 h 플러스 1, 분자에는 부호 마이너스가 남았고요. 사인 제곱이었는데 사인을 하나 썼으니까 한 개 남았죠. 사인 h 남았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각각의 극한을 계산해서 곱해주면 되는데 왼쪽에 있는 것은 계산할 필요 없이 우리가 조금 전에 얻었던 결론 1입니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사인 h 1이었죠. 그렇죠? 오른쪽에 곱해진 이 극한만 계산하면 되는데 여기 코사인 h는 코사인 0, 1로 가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분모는 1 플러스 1로 갑니다. 근데 여기 분자는 사인 h니까 사인 0으로 가죠. 사인 0은 0이에요. 그러니까 분자는 마이너스 1 곱하기 0으로 가요. 그렇다면 전체는 0이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1하고 0을 곱하면 결과는 0이지요. 다 됐죠. 예, 이렇게 해서 이 극한도 0이다라는 걸 이제 봤습니다. 기억하셔야 되고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코사인 h-1은 0이다. 됐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얻은 첫 번째 결론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사인 h 이건 1이다. 두 번째, 이걸 이용해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코사인 h-1은 0이다. 이렇게 두 개를 얻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두 개의 극한을 이용해서 코사인, 사인 두 개의 함수의 도함수는 극한을 이용해서 계산을 할 거고요. 나머지 삼각함수 중에 코사인, 사인 빼고 나머지 네 개는 코사인과 사인을 가지고 정의를 한 거니까 코사인과 사인의 도함수를 알면 돼요. 그렇죠? 예, 이번 시간에 목법칙을 배웠으니까 목법칙을 써서 유도를 할 겁니다. 그것은 다음 시간에 이제 이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